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참 많이 걱정을 했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쿠웨이트에게 9대0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가 정말 잘 풀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우리가 2분 만에 득점을 하기도 했고요. 사실은 우리가 첫 번째 골이 안 나왔어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고맙게도 쿠웨이트가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고 약간 올려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황선홍 감독이 그동안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포인트가 상대 수비가 수비 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걸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황선홍 감독이 포항 시절부터 뭐 서울 시절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번에 아시안 게임 대표팀 그리고 뭐 23세 이하 대표팀도 마찬가지인데 황선홍 감독이 좋아하는 패턴이 상대가 올라왔을 때 뒷공간 공략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도 인터뷰를 했을 때 직선적인 패스를 많이 뿌리고 싶다 이러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선발 라인업도 보면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고영준 선수를 배치했죠. 고영준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매우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자리에도 공간으로 열심히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배치하는 성향이에요. 원래 황선홍 감독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쿠웨이트가 만약에 수비 라인을 내렸으면 우리가 약간은 답답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쿠웨이트가 라인을 올려서 아주 높은 지역에서 수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 쿠웨이트의 감독이 포르투갈 연령별 대표팀을 감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최근의 트렌드가 약한 팀이라도 무작정 내려서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라인을 끌어올려서 수비를 하는 게 좀 트렌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쿠웨이트의 생각은 이랬던 것 같아요. 라인을 올려서 요 앞쪽 지역에서 압박을 하고 한국도 공격을 위해서 라인을 엄청 끌어올릴 테니까 라인을 끌어올릴 때 만약에 쿠웨이트가 요 공간에서 볼을 끊어내면 끊어내는 순간 한국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다. 이거를 아마 상상을 했겠죠. 그런데 쿠웨이트가 뒷공간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었냐면 우리 선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황선홍 감독도 오늘 되게 직선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졌거든요. 뭐 중국과의 평가전 이런 경기들을 보면요. 우리 좌우 풀백들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약간 중앙 지향적으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앙 지역에서 볼 소유를 조금 더 많이 하지만 좌우 풀백들이 올라가는 빈도가 조금 줄어든다는 단점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 경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에 고영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투톱처럼 뛰고 그리고 엄원상과 정우영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좌우 풀백들도 오늘은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앞선에 거의 5명에서 6명의 선수까지 일렬로 늘어서서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패턴을 황선홍 감독이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렇게 상대 수비가 올라왔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6명의 선수가 달려가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모든 선수를 마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쿠웨이트가 수비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좋았던 건 이한범 선수나 뭐 박진섭 아니면 뭐 백승호라던가 정우현 뒤에 있는 4명의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를 편안하게 찔러줄 수가 있었죠. 아무래도 상대 수비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편안하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고 앞쪽에서 6명의 선수가 달려나간다. 이러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쿠웨이트의 수비 라인이 한국을 상대로 사실은 전력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쿠웨이트의 작전은 어쨌든 약간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요 앞선에서 볼을 빼앗겠다 라는 거였죠. 근데 우리의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면요. 좌우 풀백도 올라가 있죠. 중앙에 4명의 공격수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명의 선수가 일렬로 배치되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쿠웨이트의 수비 라인이 이 6명의 선수를 모두 붙잡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뭐 고마운 일이죠. 사실은 이 장면도 우리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요. 완전히 일렬로 배치가 돼 있고 쿠웨이트의 수비 라인은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면 지역에서 황재원 선수가 뛰어나가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황재원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여기서 좋았던 건 측면으로 돌파를 시도해서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고 있어요. 끌려 나왔을 때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또다시 침투를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엄원상 선수한테 황재원 선수가 패스를 받아서 다시 패스를 찔러주고 이 공간을 또다시 활용하면서 엄원상 선수가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이런 이제 그래도 유기적인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다.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선수들이 앞선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쿠웨이트가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고 있죠. 그런데 특히나 엄원상 선수의 이 스피드를 쿠웨이트가 전혀 따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오프사이드에 걸리긴 했는데 뛰어들어가는 엄원상 패스, 이 패스가 한번 들어가면서 한 번에 쿠웨이트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골 장면을 보시면요, 똑같아요. 엄원상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뛰어들어가고 쿠웨이트의 수비 라인 높고, 이때 패스가 한 번만 들어가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무너졌을 때 쿠웨이트의 선수들이 아예 이걸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니까 엄원상 선수의 1대1 찬스, 여기서 이제 엄원상 선수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는데 우당탕탕 하다가 우리 조영욱 선수한테 흘러가서 조영욱 선수가 편안하게 득점. 이 장면도 거의 똑같습니다. 쿠웨이트가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엄원상에게 그냥 한 번에 패스가 들어가면 엄원상의 스피드를 쿠웨이트의 선수들은 아무도 못 따라가고, 여기서 엄원상 선수가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다음에 중앙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크로스, 여기서 이제 조영욱 선수의 슈팅 맞고 나온 걸 정우영 선수가 득점. 거의 패턴이 똑같죠? 사실 쿠웨이트의 이 선수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요, 프로 무대에서 정기적으로 뛰는 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속팀이 없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 자체가 전력 차이가 우리랑 실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겠지만 라인을 높게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득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클래스 차이가 또 많이 나고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턴은 괜찮게 나왔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중앙에서 조영욱 선수가 볼을 받는 장면인데, 이때 조영욱 선수가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그 순간 측면에 있었던 엄원상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조영욱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엄원상 선수에게 패스, 엄원상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원톱 자리에 박재용 같은 키가 큰 공격수가 아니라 조영욱 선수처럼 훨씬 더 활동량이 많은 선수를 넣은 이유가 좀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조영욱 선수가 이곳저곳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니까, 끌고 다닐 때 엄원상이나 정우영의 침투 플레이를 노리겠다, 이런 플레이를 아마 황선홍 감독이 좀 들고 나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경기가 쿠웨이트가 라인도 올리고 우리는 뒷공간에 대한 공략법을 잘 들고 나왔고, 그게 잘 맞아떨어지면서 9대 0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리가 좋았던 건 뭐냐면 7대 0, 8대 0, 9대 0까지 스코어가 벌어지면 상대 팀도 동기부여가 떨어지지만 이기고 있는 팀도 동기부여가 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경기가 끝나기 직전까지 득점을 위해서 계속 공격했습니다. 계속 공격하고 계속 열심히 의욕적으로 플레이를 했어요. 그게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오늘 경기에서 칭찬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경기가 끝나기 1분 전에 나왔던 장면인데 이미 스코어가 8대 0이지만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와 있으니까 여전히 우리 선수들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가고, 좋은 패스가 들어갔을 때 상대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마지막까지 득점을 기록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아시안 게임에 대한 의지가 선수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것이 또 상대 팀을 존중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팀 선수들이 얼마나 의욕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한범 선수가 아무래도 패스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상대 수비 라인이 올라올 때 패스를 너무나 잘 찔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한범 선수가 뭐 K리그에 있을 때도 패스를 정말 잘 찔러주는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상대 수비가 라인을 끌어올리니까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정말 좋은 패스들이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뛰어나가는 황재원에게 이한범 선수의 너무나 예술적인 전진 패스가 들어가면서 한 번의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무너뜨리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이제 우리가 태국, 바레인, 그리고 토너먼트에서 이한범 선수의 패스도 공격적으로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던 포인트였고,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는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해봤고 준비해 나왔던 것도 잘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게 좋냐면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경기력이 매우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기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쩌면 분위기가 약간은 다운될 수도 있는 거였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이기고 정말 대량 득점을 하면서 이기니까 우리 선수들의 분위기도 이번 대회를 시작할 때 사기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경기는 우리가 아시안게임 우승까지는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아있지만 첫 번째 단추는 너무나 잘 채웠다. 사실은 오늘 경기도 보시면 실력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K리그에서 22세 이하 룰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서 레귤러 자원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즐비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은 프로 무대를 경험한 매우 좋은 선수들이 지금 아시안 게임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우리의 경쟁력을 충분히 이 대회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